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또 오늘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동안에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았고 시장이 큰 폭의 변화는 없었지만 어쨌든 좀 굵직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거는 이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사임할 것이다. 어떤 내부 비리에 의해서 사임할 것이다 라는 루머들이 커뮤니티에 돌았는데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지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상승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요, 한번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께 시황을 전해드리지 못해서요. 지금 중요한 뉴스들, 거시경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미국 3대 지수는요, 전부 다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특히 나스닥은 1.45% 상승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게요. 이 나스닥이 상반기에만 32% 상승했는데 이거는 1983년 상반기 이후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는 16%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2019년 상반기 이후로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지만 시장은 그것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E 지표가 발표가 됐죠. 근데 이게 3.8%가 나왔습니다. 이전 4.3과 예측치 4.6%를 크게 하회를 하면서 지금 물가 지표의 상승폭이 뚜렷하게 둔화되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요, 휘발유를 비롯한 에너지 물가의 급락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물가 지표가 꺾여가고 있긴 하지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예측치도 아주 살짝 하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이 감소 추세는 느리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는 2%가 바로 이 근원 PCE 2%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4.6%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채권 수익률 곡선이 지금 역전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10년물보다 지금 2년물이 훨씬 더 높죠.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1년째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의 사이클들로 봤을 때 이 반전이 시작되고 나서 대략 18개월 정도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온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4분기라든지 아니면 2024년 내년 1분기죠. 그 어딘가에서 분명히 어떤 경기 침체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월요일에는 미국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네, 제조업이 어떤 경기 선행 지표로서 경기 침체 시그널들을 또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가장 많은 지표들이 지금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는요,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수 그리고 실업률, 요 두 가지를 보시면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게 될지 또 방향성들을 조금 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84.3%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과 그리고 한국은행은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기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연준이 이번 달에 금리를 동결했죠. 이 지점에 주목을 하면서 아마도 연준이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금리 인하와는 다릅니다. 이 피보팅 시점은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아마도 이제 금리를 일시적으로 이제 중단을 하고 상당 기간 물가의 흐름들을 지켜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30K를 뚫은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31K의 저항선을 속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요. 지금 횡보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횡보의 구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느 방향으로든 또 움직이는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06%, 이더리움은 0.65%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비트코인은 횡보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제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저마다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상승의 흐름들이 더 뚜렷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상당히 크게 떨어졌죠. 이거는 알트코인들이 약진을 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30K 부근에서 횡보를 하는 동안에 알트코인들이 펌핑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도미넌스가 떨어졌고 지금 51%를 경계로 해서 또 이제 횡보 구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또 한 계단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그리드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VD 지표를 보겠습니다. 우선 파이어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벽을 보시면요. 매도벽이 굉장히 뚜렷한 거에 비해서 매수벽은 뚜렷하게 형성된 구간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9.5K에서 그나마 좀 뚜렷하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28K, 그리고 28.5K, 뭐 29K에서 희미하게 매수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불리시한 세력들이 이 가격대들까지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좀 매수세들은 다소 여유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벽은 굉장히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31K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매도벽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는 31K가 가장 중요한 저항 영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31.5 그리고 32K에서도 상당히 뚜렷한 수준으로 지금 매도벽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모두 다 어떤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매수 세력들, 이 불리시한 세력들 은 지금 현재 숨고르기를 하면서 새로운 상승장을 좀 대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CVD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고래인 이 갈색 고래가요. 이 구간에서 이제 매입을 하면서 가격의 어떤 반등을 이끌었고요. 그러고 나서 계속 관망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갈색 고래의 영향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자, 이 구간에서 어떤 상승의 움직임을 함께 이끌었지만 이 구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매도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상승의 흐름으로 연결될지 아니면은 관망으로 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도를 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 외 나머지 고래들은요 상당 구간들을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로 가고 있는데요. 부분마다 매입을 통해서 어떤 가격의 상승 흐름에 힘을 보태긴 했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제 매도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 SEC가 보고서를 냈는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 공식적으로 리젝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SEC가 본인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한 건데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죠. 이렇게 블랙록을 비롯해서 피델리티 같은 공룡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제출하는데 지금 SEC가 가지고 있는 이 기조에서 이걸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죠. 당연히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들을 내야 되고요. 이것이 어떤 조작된 스탠스이든 어쨌든 본인들이 진심이든 간에 본인들이 어떤 스탠스를 밝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말 동안에요. 더 놀라운 뉴스들이 전해졌는데 굉장히 브레이킹 뉴스이죠. 갠슬러가 지금 내부 조사에서 독직 사건이 이 자기의 어떤 직분을 굉장히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적발돼서 지금 현재 사표를 제출했다라는 내부자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매체들은 갠슬러의 사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갠슬러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CFTC 위원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공공정책과 학계에서 경력을 쌓고 나서 2021년 4월에 SEC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칼춤을 추면서 나름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굉장히 충실하게 대변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임기 첫 2년 이내에 사임한 SEC 의장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게리 갠슬러가 공화당을 비롯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협회에서 굉장히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시점에 뭐 사임할 만한 큰 동기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요. 미국에서도 이 갠슬러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이 커뮤니티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갠슬러에 대한 압박은 앞으로도 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루나 사태와 FTX 사태로 인해서 이 강한 축적들과 그리고 셀프 커스터디 선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하루에 5,000개에서 10,000BTC 이상의 어떤 비트코인들이 순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시간 동안에 바이낸스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 순유입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은 루나 사태나 FTX 사태에서 바이낸스가 가장 큰 시장 변동성의 수혜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바이낸스로 자금을 이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래를 하게 되니까 바이낸스는 유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거래량이 늘어나서 수수료 수익도 커졌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가 굉장히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SEC가 공격을 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비트코인 시세가 심리적으로 중요한 이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거래소로
대규모의 비트코인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지금 많은 양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1억 50만 달러를 지금 보내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온체인 데이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채굴자들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시장에서 유통량을 조절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고래 물량들이 거래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은 단기 하락 같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채굴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요, 오히려 이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의 이런 행동은요, 워낙에 이 시장에서 키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구매자들, 다른 플레이어들이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대규모 비트코인 이동은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상승의 움직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들의 어떤 이동 물량들이 많아질 때마다 가격이 오히려 좀 상승하는 시그널들이 계속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보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는요, 결국은 이 시장의 유동성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조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2023년 올해 1분기에 지금 오디너스를 통해서 인스크립션이 도입이 되면서 이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BRC20 토큰의 시가총액은 무려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는데요. 이게 어떤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면요. 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수수료가 지금 2021년 5월 이후로 가장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 거래 수수료가요, 이 블록 보상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채굴자들이 이제 블록 보상에 의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서 이 인플레이션 보상에 의존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시죠. 비트코인 채굴이 종료가 되면은 이 채굴자들이 더 이상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을 지켜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블록 생성과 검증에 기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는 수수료에 의한 수익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더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BTC 수수료가 블록당 채굴된 BTC를 넘어선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가격 흐름에 대한 전망들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입니다. 벤자민 코엔이요.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 위에서 상승 동력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흐름은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데 21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불마켓 밴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단기 상승을 점치기 어렵지만 성공한다면 다음 목표치는 3만 5천 달러 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다른 알트코인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 자, 그런데 이게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요,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알트코인으로 낙수 효과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요.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느냐, 중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선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차트의 움직임을 좀 중립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라케시 우패드의 관점인데요. 네, 비트코인이 31K의 강력한 상단 저항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강세장이 또 다른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히려 불리시한 세력들이 서두르지 않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뚫으려고 언제든 뚫을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좀 신중하게 조금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지금 이 파란색 선입니다. 이게 29.2K 부근인데요. 이게 상승하면서 양수 영역의 지금 상대 강도 지수의 어떤 움직임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움직임들은 31K를 뚫어낼 수 있으면 32.4K까지 갈 수 있고, 여기서 어떤 저항선을 또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40K까지는 의외로 쉽게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리시한 세력들이 힘을 내게 되면요, 지금 이 가격을 22MA 아래로 끌어내려서 결국은 50 SMA까지 닿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가격이 27.6K까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오랜만에 좀 불리시한 어떤 시나리오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타이탄 오브 크립토라고 하는 분석가의 의견인데요. 이분은 지금 350일 이동 평균선을 통해서 골든 레이시오 멀티플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어떤 구간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350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돌파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래에 있었던 이 구간이 크립토 윈터의 구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타겟 원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 원을 돌파하게 되면 이 타겟 원이 36.5K인데 이 구간에서 타겟 2 45.5K 구간에 지금 여기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장이 왔을 때는 이제 타겟 3를 돌파를 하게 되는데 이 흐름들이 요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 다시 상승하는 구간들로 봤을 때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들이 가격을 뚫고 올라가서 이제 불장이 왔을 때는 타겟 3에 도달해서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되는데 그 구간의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네, 이번에는 머스타치라고 하는 분의 의견인데요. 자, 계속해서 불리시 메가폰 패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 확성기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들 저항 영역과 지금 지지 영역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두 구간을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간에 지금 아마도 닿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브레이크 아웃 하게 되면요.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의 일단 1차적인 가격은 85K가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트레이더 타디그레이드라고 하는 분의 의견인데요. 자, 이분은 PMO라고 해서 비트코인 프라이스 모멘텀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과거의 불장들을 한번 흐름을 보자. 그러면 지금 제로 라인 아래에서 지금 이거를 이제 돌파를 해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는 구간들을 보면은 이 상승의 추세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같은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상승 추세들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트레이더들은 뭐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상승 추세에 대한 어떤 패턴들을 찾아내기 때문에요.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 늘 강조드리지만 초단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등락이 거듭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2024년, 2025년까지의 어떤 장기성을 최소한으로 보고서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들을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